오늘 이제 수열 우리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수열 파트고, 모르겠어. 이게 참 수열 난 재미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가르쳐 줄게요. 수열 파트를 공부할 때는 처음에 기초를 누구한테 배우느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좀 푸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야.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가장 좀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길러두면, 그러니까 그 값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냐라는 그 시야 있잖아. 그 시야를 잘 잡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열 파트를 굉장히 쉽게 풀 수도 있고 어렵게 풀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수업을 좀 잘 듣고 그 방법대로 문제들을 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남들보다 더 뛰어난 문제 풀이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좀 만들어 주려고 좀 노력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수열이 뭔지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열, 그냥 언어적 그대로 아이 잠깐만. 자, 망했다. 이 수열이라는 것은 언어적 그대로 수를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해. 수열의 정의는 수를 나열하는 건데, 그런데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하는 것, 우린 이것을 수열이라고 해요. 규칙이 없으면 그럼 수열이 아닌가? 그것도 수열은 수열이야.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수열은 전부 다 규칙성을 갖고 있는 수들의 나열인 거거든. 근데 이게 고등학교적인 수열의 정의인데, 이 수열의 정의에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 첫 번째는, 그럼 수열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뭐냐? 수열은 왜 배우냐라고 한다면, 수열을 배우는 목적은 이거예요. 수의 규칙을 찾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이게 수열을 푸는 목적이고,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 방법, 수열을 푸는 방법은 뭐인 거야? 수를 나열해서 푸는 거야. 이게 수열을 푸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정의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고. 수열은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푼다? 실제 값들을 나열해서 그 규칙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수열인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풀 때마다 나열할 수는 없거든. 또 몇몇 중요한 수열들은 공식을 암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수열, 물론 중요한 수열이 계속 나오겠지만, 그럼 나중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규칙성의 수열들은 그냥 다 값들을 하나씩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연습을 하면 돼. 그게 우리가 배우는 수열이에요. 그럼 지금 나는 고등학교적인 수열의 정의를 얘기했는데, 그럼 수열의 원래 정의는 뭐냐? 수열이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이게 수열의 또 다른 정의예요.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이게 수열이야. 자, 이제 한번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갈게. 예를 들어서 수를 나열했어. 수를 나열하는 거니까 나열됐더니 첫 번째 숫자가 17이야. 두 번째가 12야. 세 번째가 7이고 그 다음에 2가 됐네. 규칙 보이니? 여기에 네모가 딱 있어요. 네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있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네모에는 얼마가 들어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한 초등학교 마이너스 배우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 말이지 마이너스를 알고 있다면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수를 나열한 값이죠. 얼마가 들어가요?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고. 이렇게 수열인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는 왜 마이너스 3인지를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얘기지. 우린 얘가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값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값이니까 얘를 그냥 A1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일게. 얘를 두 번째 값이니까 A2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를 A3, 이거를 A4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실제 네모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A5를 구하겠다. 뭐 이 얘기랑 같은 거거든. A6이겠죠. 그런데 나열된 값들의 규칙성은 뭐냐면 계속 5만큼을 빼는 거야.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차가 일정한 거야. 차가 일정해. 어떤 차가 다음 값에서 전의 값을 뺐더니 마이너스 5로 일정하다고요. 다음 값에서 전 값을 뺐더니 마이너스 5로 일정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더 연산을 해버린 값이 마3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얘를 이렇게 생각하자고. 결국 이것은 차가 일정한 수를 나열한 차가 일정한 수열이야. 우리 그 수열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차가 일정하다 등차수열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요. 등차수열. 차가 일정한 수열인 거죠. 그러면 그 일정한 차는 얼마로 본다? 마이너스 5로 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라는 것은 뭐냐면 다음 값에서 전의 값을 뺀 거야. 이제 우리는 값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음 항이라고 얘기할게요.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그 일정한 차는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은 얘는 A2에서 A1을 뺀 값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A10에서 A9를 뺀 값이라고 볼 수도 있어.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A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거를 말하는데 그 값이 일정하잖아. 그럼 일정한 값을 D라고 할게. 근데 이 D도 이름이 있거든.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그래서 뺀 값이 공차로 일정하다. 여기서는 이 공차가 마이너스 5겠죠? 그러면 뺀 값이 일정하니까 우리는 걔를 등차수열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자세를 볼게요. 첫 번째는 A1인데 그냥 A1을 우리 편의상 그냥 A다라고 써줄게.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될까? 그 A에다가 D를 더한 거야. 왜? 여기서 얘를 뺀 게 D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A 더하기 D죠. 그럼 세 번째는 뭐야? 다시 여기다가 D를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2D고, 그럼 네 번째는 A 더하기 3D야. 그럼 얘는 A 더하기 4D가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보면 다섯 번째 항이 A 더하기 4D잖아요. 다섯 번째 항이. 그러면 N번째 항은 뭐가 될까? A 더하기 N-1 D가 되겠지. 아,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하거든. 그럼 일반항은 A 더하기 N-1 D인 거라고. 이제 한번 값을 대입해 볼까? 그럼 여기서의 A에는 A가 17이죠? 더하기 N-1 곱하기 D는 얼마인 거다? D는 마이너스 5인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를 다시 전개해서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마이너스 5n 더하기 22가 되네요. 맞죠? 그럼 이게 n번째인 거야. 자, 다시 네모의 값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수를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n 대신에 5를 집어넣어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25 더하기 22 마이너스 3이 나온다고. 아, 뭐하러 이렇게 하냐?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 그게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48번째 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때 나열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는 n번째 항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48을 대입해주면 48번째 항을 구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지.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오늘 배울 것은 이 수열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그런데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라고 했잖아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그럼 이거를
한번 함수적 관점에서 바라볼게요. 첫 번째 항 A1을 F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항 A2를 F2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이 N번째 항은 Fn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것은 하나의 함수인 거죠. Fn은 결국 A 더하기 N-1t라는 하나의 함수인 건데 여기서의 변수는 N인 거고 그 N은 뭐다? 자연수다. N은 1, 2, 3, 4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로 구성된 함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요, 얘를 함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보통 이차함수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내림차순 쓰는 것처럼 이걸 함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을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얘는 dn 더하기 a-d가 되거든. 그것은 n에 대한 1차식이네. 1차 함수는 정의역이 자연수면 등차 수열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등차 수열은 공차 곱하기 n으로 시작하는 1차 함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등차 수열은 dn 더하기 땡땡땡인 거라고요. dn 더하기 땡땡땡.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항이 dn 더하기 땡땡땡이다. 무슨 말이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열된 17, 12, 7, 2 이렇게 나열된 이 값에 한 20번째 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거에 20번째 수를 한번 구해보자고 빠르게. 그런데 봐봐, 이게 등차 수열인 거는 눈으로 확인이 되나요? 확인이 되죠. 그럼 등차 수열인 걸 알았으면 일반항 A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물론 일반항은 A 더하기 N-1D로 구할 수 있지만 일반항은 항상 DN으로 시작한다고. 그럼 여기서 지금 공차가 얼마인데? 공차가 얼마죠? 마이너스 5죠.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일반항 AN을 구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항상 D 곱하기 N으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일반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n으로 시작하는 거고 n에다가 1 대입했더니 17이 나와야 돼. 그러면 1 대입할 때 17 되려면 여기다가 22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항을 바로 구하고 나서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어주면 20번째 수를 구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 연습이 잘 돼야 돼. 그러면 남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계속 얘기를 좀 해 나갈게요.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이제 이론적인 부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12-1번부터 문제 풀면서 이론적인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11-1번 문제. 첫 번째,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째 숫자가 0.85, 두 번째 숫자가 0.91, 세 번째가 0.97. 이렇게 되어 있어서 땡땡땡땡 2.05가 나올 텐데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냐, 즉 몇 번째 나오는 숫자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우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이미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뭘 먼저 구한다야? 일반항 AN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다시 AN을 구하는 공식은 원래 이거죠. AN은 등차 수열 일반항 이것식으로 외워야 돼요. A 더하기 N-1D예요. 자, 원래는 이거야. 원래는. 그러면 여기서 A는 뭐를 말하냐? 첫 번째 항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A는 0.85고요. 더하기 N-1 곱하기 D는 뭐다?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거니까 0.91에서 0.85를 뺀 거야. 그러면 0.86
0.06이죠. 그럼 정리해주면 얘는 0.06n 그 다음에 0.85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0, 더하기 0.79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걔가 뭐가 되는 2.05가 되는 n의 값을 구하면 그게 1번 정답인 건데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일반항 구할 때 여기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이렇게 일반항 구하지는 않도록 합니다. 다시요. 자,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A에는 자 일반항은 항상 등차 수열 일반항은 뭘로 시작하는 거야? D 곱하기 N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진리야. 일반항은 DN으로 시작해. 그럼 여기서 공차가 얼마인데요? 0.06인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항은요 0.06n으로 시작하고 1을 집어넣었을 때 0.85가 나와야 돼. 그러면 1 대입할 때 0.85가 나오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야? 0.79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얘를 보고 이 식을 바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자고. 연습을. 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수열을 배우는 전국에 있는 학생 중에서 95%는 이렇게 풀어요. 95%는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5%는 이렇게 풀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일반항을 그냥 딱 얘기하는 거야. 일반항은 0.06n 더하기 0.79네 라고 딱 말하는 거야. 그럼 이제 친구들이 물어본다고. 야, 너 저거 어떻게 한 번에 알아냈어? 물어본다고 친구들이. 궁금하니까. 왜? 걔는 이렇게 풀거든. 이걸 쓰면서 풀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보면 딱 일반항 0.06n 여기 지금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물어봐 친구들이 막. 야야야 너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거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되니 너 머리가 참 좋지 않구나 라고 말하는 거지. 절대 그 비결은 말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머릿속으로 난 암산한 거다 라고 그냥 말하면 돼요. 당연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항 연습해주면 되는데 자 계속해볼까요? 계속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공차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거야. 10번째 항에서 9번째 항 빼면 D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등차 수열이 있다? 등차 수열이 있는데 그럼 등차 수열에서 100번째 항에서 97번째 항을 뺐어. 등차 수열이 돼. 그럼 뭐가 될까? 등차 수열 정의가 차가 일정한 수열이고 항이 하나 차이 날 때마다 D만큼 차이 난다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가 항이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3개가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랑 같은 거야? 그냥 3D랑 같은 거야. 항이 3개 차이 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첫 번째 항이 로그 2의 3이래요. 두 번째 문제에서 이제는 첫 번째 항 그냥 A라고 할게요. A 첫 번째 항 또는 A1 그러니까 로그 2의 3이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A5를 구했더니 걔가 로그 3의 243이래. 243은 3의 5제곱이잖아요. 그럼 5를 바깥으로 빼면 다섯 번째 항은 5 곱하기 로그 2의 3인 거야. 맞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놔요. 문제지에다가. 자 보자. 얘랑 얘가 항이 몇 개 차이니? 항이 4개 차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더해야 얘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에서는 4D를 더해야 되는 거야. 항이 하나 차이 날 때마다 D만큼을 더한 게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 이거를 그냥 항이 4개 차이니까 그냥 4D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얼마란 얘기야? 여기다가 뭘 더해야지만 얘가 되죠? 4 곱하기 로그 2에 3을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D는 로그 2의 3이죠. 그럼 일반항 A에는 뭐가 된다? 항상 일반항은 D 곱하기 N으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일반항은 항상 DN으로 시작하죠. AN 자체가 A 더하기 N-1D고 걔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일반항은 DN 더하기 A-D예요. DN으로 시작한다고. 그러면 공차가 로그 2의 3이니까 AN의 일반항을 구하면 로그 2의 3 D 곱하기 N으로 시작하는데 1 대입할 때 로그 2의 3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일반항은 그냥 로그 2의 3 곱하기 N인 거죠. 됐죠? 자, 아무튼 공차만 구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사실 그냥 공차 그냥 로그 2의 3이다. 그냥 이거 딱 보고 4D가 4 로그 2의 3이니까 D는 로그 2의 3이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왔을 거야. 일반항까지 구해봤지만 그냥 공차 바로 나왔었겠죠. 자, 계속 세 번째. 공차가 0.3이고 10번장이 4.7이면 첫 번장을 구하래요. 세 번째 문제. 공차가 0.3이니까 일반항 AN을 구해보자고. AN을. 그러면 AN은 뭘로 시작하는 거야? 공차가 0.3이면 0.3N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10번장이 4.7이래요. 뭔 말이에요? 여기다가 N에다가 10을 집어넣어주면 4.7이 나온다는 얘기죠. 10을 집어넣어주면. 친구야, 돌고 있으면 안 되는데. 돌면 안 되는데.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었을 때 4.7이 나오려면 10 대입하면 이건 3이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1.7만 더 더하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우리는 그냥 그 문장만 보고 공차가 0.3이고 10하기 4.7이다라고 돼 있으면 일반항 바로 이렇게 써야 된다고. 바로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리고 그 비법은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쵸? 우리 음식점 갔을 때 절대 음식점 사장들은 비법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우리 음식으로 막 보면은 여기다가 막 비법 같은 거 몇 개 던져주잖아. 그게 다가 아니야. 수호 비법은 항상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비법 소스는 절대 알려주는 게 아니야.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남들은 연락에 막 계산할 때 우리는 이걸 딱 보고 공차가 0.3인데 10하기 4.7이래. 일반항 바로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초반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연습하면 되게 쉬워진다고. 일반항까지 구했어. 얘가 첫째 항 구하라? 그냥 뭐야? N 대신에 1 대입한 게 첫째 항이잖아. 첫째 항 2인 거네요. 됐죠? 4번 N번장이 마이너스 4N 더하기 1이래요. 그러니까 N번장 AN이 마이너스 4N 더하기 1이래요. 항상 보다 이 N 앞에 있는 이놈이 뭐라고요? 공차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뭐야? 공차는 그냥 마사인 거야. 물론 첫 번장 N 대신에 1 대입한 게 첫 번장이죠? 첫 장은 마삼이네요. 자, 좀 됐죠? 자, 넘어갈게요. 12-2번 문제입니다. 12-2번.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꼭 알아두세요. A는 A 더하기 N-1D야. 근데 걔는 DN 더하기 A 빼기 D를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DN 더하기 땡땡땡이다. 이렇게만 암기해도 괜찮아.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계속 걔랑 관련지어서 역시 문제를 풀면서 또 활용을 좀 해볼게요. 12-2번 문제입니다. 12-2번. 자, 첫 번째 문제 역시 화살표 한번 그어볼까요? 11번째 항이 13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3번째 항이 49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50번째 항을 구하고 싶었던 거고 또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었던 건데, 자, 역시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요. 이걸 가지고 항이 몇 개 차이인 거야? 12개 차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쓴다고. 12D는 이라고 써놓고 그러면 얼마 차이다? 36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 12D는 36인 거죠.
그러니까 D가 3이네요. D가 3이네요. 그러면 50번째 항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50번째 항은 여기서 항이 몇 개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항이 27개만큼 차이 나야 되는 거죠? 항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27D만 더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27D는 뭔데요? D가 3이니까 3이랑 27 곱하면 81인가요? 따라서 49에다가 81만 더 더하면 우리가 구하는 50번째 항이 나온다. 근데 문제는 50번째 항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항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일반항 구해볼게요. 그럼 일반항은 뭘로 시작해요? 일반항은 공차가 3이면 일반항 뭘로 시작한다? 3n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냥 이거 11을 집어넣어주면 13 나와야 돼. 여기다가 11을 대입해주면 33이 나오니까 그러면 20을 더 빼면 되겠네? 그럼 이게 일반항이야. 물론 여기다가 50 대입해도 얘랑 똑같은 결과는 나오겠죠. 됐지? 첫 번째 거. 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냥 초반에 좀 약간 연습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훨씬 더 익숙하고 훨씬 더 빨라요. 빠르니까 그냥 정석처럼 풀이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2번 A5랑 A8을 더하면 32가 되고 또 A10이랑 A12를 더하면 걔가 50이 되는 상황에서 그럼 N번째 항이 43이 돼. N번째 항이 43. L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A5가 A10이 되려면 5D를 더하면 되겠죠. A8을 A12로 만들려면 4D가 더 있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뭘 더하면 D가 되는 거야? 5D랑 4D를 더하는 거니까 9D인 거고. 그럼 그 9D가 18인 거네. 그러니까 공차가 2인 거는 얻어냈어. 물론 선생님은 좀 약간 이 이후에 좀 다르게 푸는데 그건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원론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등차수열 일반항은 외우셔야 됩니다. 등차수열 일반항 AN보다 A 더하기 N-1D였어요. 그렇죠? 물론 얘는 계속할게. DN 플러스 A 빼기 D였어. 그러니까 AN이 A 더하기 N-1D란 얘기는 10번장은 A 더하기 9D인 거고 100번장은 A 더하기 99D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5번장은 A 더하기 4D인 거죠. 그러니까 이 5번장은 A 더하기 4D 8이네요. 더하기 8번장은 A 더하기 7D죠. 7D 14네. 그럼 걔가 30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넘기고 넘겨주면 결국 2A가 10이다. A는 5다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일반항 AN을 구하면 이 AN은 뭐다? 공차가 2니까 일반항은 2N 그 다음에 1 대입할 때 5가 되는 거니까 2N 더하기 3이고 그놈이 43이 되는 N의 값을 구하면 N은 20이 되나요? 20번장인 거죠. 별거 없죠? 별거 없지? 이게 다 그 등차수열인 건데. 자, 우리는 지금 등차수열을 표현하는 하나의 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A는 이놈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식을 얘기했는데 등차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 지우고. 그러면 등차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등차수열의 정의예요. 등차수열보다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열이 등차수열이래요.
등차 수열. 그러면 첫 번째 1번 차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가 D랑 같더라. 이게 등차 수열할 때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차가 일정하다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차가 일정하면 그러면 n 플러스 2번 장에서 n 플러스 1번 장을 뺀 거는 그것은 n 플러스 1번 장에서 n번 장을 뺀 거랑 똑같은 거다. 차가 일정하니까 이것과 이 값은 같아야 되죠.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이 식을 정리해주면, 그러니까 얘를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그러면 결국 주어진 이 식은 얘랑 같은 식이네요. n 플러스 1번 장의 2배가, 즉 얘를 넘긴 거, 그거의 2배가 얘를 넘겨버리면 n번 장과 n 플러스 2번 장의 합이랑 같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항이 있는데 n번 장이 있어. 그 다음 항 an 플러스 1번 장이 있어요. 그 다음 항 an 플러스 2번 장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세 개 중에서 가운데 항의 2배가, 가운데 항의 2배가 이거 전의 항과 이거 다음의 항의 합이랑 같다라는 얘기죠. 가운데 항의 2배가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으면 등차 수열이다라는 얘기야. 그게 이 정의에서 파생된 식인 거야. 그럼 문제에서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이 얘를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아 그냥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또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n 플러스 1번에서 n번 장 빼기 D랑 똑같다? 아,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등차 수열 나타내는 세 번째 표현.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거 일반항 A에는 A 더하기 n-1 D랑 같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데 이거를 함수적 관점에서 본다면 얘는 dn 더하기 땡땡땡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1차 함수다 였었어. 이게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고요. 이 세 가지를 되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상호 교환 가능하면서 문제 풀 때마다 가장 빠른, 그러니까 문제 딱 보고 아 이때는 이 식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또는 이렇게 캐치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빠르게 알아낼 수는 있어야 돼요.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등차 수열이에요. 자 12-3번입니다. 12-3번. 그래서 3번에 있는 발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줄에 n 플러스 1번 장은 n번 장에다가 3을 더하는 거이면서 A1은 2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뭐라고요? 등차 수열의 정의라고요. 이거잖아.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D랑 같다. 이거 넘겨주면은 다음 항 빼기 전항은 3인 거다. 그쵸? 다음 항은 전항에 3을 더한 거다. 즉 뭔 말이야? 공차가 3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우리 일반항 AN을 뭐라고 쓴다고? 공차를 알고 있으면 일반항은 DN으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우리 일반항을 뭐라고 써요? 공차가 3이니까 3N 그 다음에 1 대입할 때 2가 되려면 1 대입한 게 3이니까 걔를 2로 만들려면 1을 더 빼면 되겠죠. 일반항은 3n-1이라는 얘기구나. 바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걔는 첫 번째 항이 32고 두 번째 항이 30인데 근데 그 BN은 BN 플러스 1의 2배가 BN과 BN 플러스 2의 합이랑 같더라. 이게 뭔 말이라고요? 얘가 무슨 말이야? BN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죠. 가운데 항의 2배가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다. 등차 수열. 그죠? 이거잖아. 등차 수열. 그러면 등차 수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숫자가 32고 두 번째가 30이니까 그럼 이 등차 수열이다. 아, 공차가 뭐란 얘기야? 공차는 다음 항에서 전항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러니까 BN의 1번 항은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하고 1을 집어넣었을 때 32가 되려면 플러스 34다. 아, 1번 항 구했네요. 끝났어. 1번 문제. A는 1번 항 거라 구했고 10번째 항 거라 그냥 10 대입하면 되네요. 그럼 10 대입해주면 그냥 이거 29 나오잖아. 그럼 첫 번째 거 끝났고, 자, 두 번째 거 BN의 1번 항 거라 이미 구했고요. BN의 15번째 항 거라 그냥 15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그냥 4 나오는 거 바로 확인되죠. 세 번째, A는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는 수열의 정의 두 번째 했던 거, 첫 번째는 그거잖아. 그냥 첫 번째 수열은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하는 거다. 그 고등적인 수열의 정의였고, 원래 수열의 정의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했어. 자연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냐라고 했거든요. 자, 얘가 100보다 커지는 뭐야? 최초의 자연수 n을 구하는 얘기라고. 그치? 그러니까 몇 점 땡땡땡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수라고 애초에 생각해야 돼. 아, 얘가 100보다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니까 그냥 n이 얼마일 때겠니? 34일 때 아닌가요? 바로 나오죠. 3 곱하기 33이 99니까 하나 더 더하면 되잖아요. 3 곱하기 34. 그래서 1 뺀 건 100보다 커진다고. 그러니까 34항인 거야.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저 n은 자연수인 거야. n은 자연수예요. 3번 34번째 항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 네 번째 AK랑 BK랑 똑같다? 그럼 뭐야? 이게 AN이 이거니까 AK는 N 대신 K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번은 그냥 이거 3K 마이너스 1이 이꼴 BK랑 같다 마이너스 2K 더하기 34랑 같더라 해주면 5K가 35, K는 7 나오네요. 자, 그냥 등차수의 표현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등차수열 표현법. 그래서 세 가지 표현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표현법. 자, 계속 해볼까요? 수열의 첫 시간이다 보니까 되게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되게 쉽게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용어들이 좀 이제 나와서 그 용어들만 좀 헷갈리지 않게끔, 그리고 쉬운 단어이긴 하지만 익숙한 거랑 문제가 잘 풀리는 거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봤을 때 되게 익숙해져야 돼요. 일반항 구하는 게 빠르고 남들보다 더 빠르고 더 실수하지 않게끔 만드는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는 데 더 치중을 하세요. 그냥 맞추는 거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익숙해져야 돼요. 등차 중항이란 말이 있어요. 등차 중항. 일단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얘를 읽어보면 어떤 애들은 이렇게 읽어. 그냥 2 곱하기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an 더하기 2 이렇게 읽어주는데, 나는 이렇게 읽지는 않거든. 나는 어떻게 읽어주냐면, 사실 이렇게 세 개 항이 있으면 더 작은 항을 먼저 나열하면은, 내가 지웠는데 그러니까 n번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장이 있는 거고, n 플러스 2번장이 있는 이 세 항의 관계를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야? 가운데 항이죠? 그럼 이거는 가운데 항의 2배는, 그러면 얘는 뭐죠? 이거의 전항이죠? 그럼 얘는 이거의 다음 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를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 얘는 가운데 항의 2배는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다 라고 읽어주는 게 좋아. 됐니? 가운데 항의 2배는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다. 그게 등차 수열이거든. 그럼 우린 그럴 때 이 가운데 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등차 중항.
가운데 항인 거야. 그치? 가운데 중, 가운데 항이라고.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 얘가 등차 중항이야. 그러니까 가운데 항의 주에는 전항과 다항에 들어갔다 등차 수열이 거고 그때 그 가운데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부른다. 됐죠? 그렇다면 어떤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근데 그 세 개의 숫자가 첫 번째 숫자는 A고 가운데 항이 X고 그 다음 B가 있대요. 얘가 등차 수열이래요. 이게 등차 수열이래. 그럼 뭐다?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으니까 EX는 A 더하기 B가 되는 거네? 그럼 그때 등차 중앙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어. 누가 등차 중앙이야? X의 이름이 등차 중앙이잖아. 그러니까 X는 뭐인 거다? A랑 B랑 더한 거에 평균값이겠죠. 맞죠? A 더하기 B가 EX니까. 따라서 A, B, X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등차 중앙은 2분의 A 더하기 B인 거야. 가운데 항은 전항과 다음 항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라고. 우리 이거를 등차 중항이라고 부른다. 평균과 똑같은 얘기인 거죠. 이게 등차 중항인데 문제를 풀다 보면 가급적이면 우리는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키포인트는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가급적이면 미지수를 줄이는 게 좋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어떤 세 개의 숫자가 등차수를 이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세 숫자가 등차수를 이루면 그럼 그 세 숫자를 A, B, C라고 놓고 푸는 것보다는 A, B, C보다는 세 개의 숫자가 등차수를 이루면 A 더하기 D, A 더하기 ED 이렇게 나올 거 없는 거 아닌가요? 왜요? 등차수열이니까 차가 같 동안 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간단한 게 있어. 더 간단한 게 있다고. 왜? 이렇게 나열해버리면 이 세 개를 싹 다 더해버리면 별로 식이 안 예뻐. 차라리 나는 어떤 세 숫자가 등차수를 이루면 가운데 숫자를 얘를 A라고 부를 거야. 가운데 숫자를. 그러면 이거 다음 숫자 뭐겠어요? 당연히 등차수열이니까 A 더하기 D가 되고 그럼 이거의 전항은 A-D가 되겠죠. 라고 놓는 게 더 깔끔해요. 왜? 이렇게 되면 세 개를 더해버리면 D도 사라지잖아. 미지수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특정 문제에서 세 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럼 그 세 숫자를 A 빼기 D, A 플러스 T라고 놓고 풀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다섯 개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뤄. 뭐야? 가운데 놈이 그냥 A인 거야. 그럼 얘가 A면, 그럼 얘는 A 더하기 D, 그럼 A 더하기 ED, 그럼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ED. 그럼 다섯 개 숫자를 이렇게 놓고 풀면 돼. 그럼 네 개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루면 네 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가 등차수열이래. 네 숫자 중에 가운데 숫자 있다 없다? 없거든. 그러면 가상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서 그럼 요 가운데 요 놈이 A인 거야. 그럼 얘가 A면 얘는 뭐야? A 더하기 D겠죠.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D겠죠. 등차수열 정의는 차가 일정해야 돼. 지금 뭐야? 일정한 차는 ED거든. 그러니까 이 놈은 A 더하기 3D가 되고 얘는 A 마이너스 3D라고 쓰면 될 거야. 그래서 내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루면 이렇게 놓고 풀면 돼. 즉 어떤 식으로 풀들이야? 대칭성을 이루도록 놓으면 더한 결과가 예뻐지고 곱한 결과도 예뻐지거든요. 왜? 이거 곱해버리면 합차 공식이 돼버려서 깔끔하게 어떤 값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럼 훨씬 더 문제 풀 때 편해지거든. 자,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문제 다 풀어요. 다 풀어. 근데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깔끔하게 푸느냐 이게 관건인 거라고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너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냥 막씩 놓고 풀지 않도록 해주시고 가장 현명하게 식을 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문제 12-4번 문제고요. 12-4번
xy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1xy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아, 뭐라고 식을 쓰면 될까? 세 숫자가 이미 주어져 있어. 또 걔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항의 2배가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다 라고 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xy가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항의 2배가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다 라고 식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일과 x제곱과 y제곱이 등차 수열이니까 그럼 똑같이 가운데 항의 2배가 그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다 라고 놓으면 된다고. 끝났죠? 연립이잖아. 그냥 y 대신에 2x-1을 집어넣어서 연립해주면 xy 구할 수 있어. 자, 여러분들 읽어줄 때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가운데 항의 2배는 전항과 다음 항의 합.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해석해주면 돼. 두 번째 문제 2번. 첫째 항부터 4항까지의 합이 40이래요.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의 합이 40이란 얘기고 2항과 3항의 곱이 첫째 항과 4항의 곱보다 8이 더 크대요. 그런데 등차 수열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4개 항을 A1, A2, A3, A4로 논다 안 논다? 그렇게 놓을 필요가 없다고. 4개의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밑줄 그어놓으세요. 첫 번째 줄에 첫 항부터 4항까지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밑줄 그었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그 첫 항부터 4항까지를 뭐라고 놓는 거야? A-3t A-t A 플러스 t A 플러스 3t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거지. 그치? 4개 숫자가 있는데 그 4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니까 그냥 그 4개의 숫자를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자. 그럼 여기서의 동차는 t가 아니라 사실은 2d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봐봐. 이 4개를 싹 다 더했더니 40이래요. 합이 40이다. 뭔 말인데 다 더해버리면 d 다 삭제되니까 4a가 되고 4a가 40이란 얘기잖아. 아, a가 10이란 얘기구나 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첫 항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첫 항과 4항의 곱보다 8이 더 크대요. 아, 이거 2개를 곱한 거가 이거 2개를 곱한 것보다 8이 더 크다. 그럼 이거 2개를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고 그거가 2개를 곱한 a제곱 마이너스 9d제곱보다 8이 더 크다. 이 얘기니까 결국 넘겨버리면 8d제곱이 8이다. d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d가 만약에 1이면 얘는 7, 9, 11, 13인 거고 d가 마이너스 1이면 그 반대의 순서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 2개 써주면 돼요. 자, 됐습니까?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어떻게 미시로 놓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편해질 수도 있고 인생이 되게 암울해질 수도 있어. 그렇게 암울하진 않겠지만 살짝 암울해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좀 더 식을 편하게 놓는 습관,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습관을 기르느냐, 이 습관을 잡지 못하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진짜 고생해요. 진짜 고생하거든요. 선생님이 보통 고등학교 이제 수업을 딱 하면서 이 수열 파트 가지고 이제 특강을 딱 하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되게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놀란 사람 마냥 쳐다봐요. 아,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게 뭐였지라고 하면서. 중학교 때 다 선행을 하니까 근데 자기가 중학교 때 했던 그 방법이랑 너무 다른 거야. 근데 훨씬 더 식이 단축되는 거지. 막 5줄 만에 풀던 거를 한 줄 만에 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막 되게 막 하면서 뭔가 되게 기대감 차고 막 그러는데, 그치? 아, 이게 여기는 지금 다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렇지, 그쵸? 어디 좋아.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우리는 처음부터 지름길로 가게 되는 거니까 좋아요. 현 교육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배워야 되는 수열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육과정에 있는 수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등차 수열입니다. 오늘 배우는 거. 또 하나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등비 수열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안 배워요. 그럼 나머지 수열은 안 배우냐? 배워. 나머지 수열들의 이름은 그냥 여러 가지 수열이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과 여러 가지 수열을 배우는데, 과거에는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에 있었어요. 조화수열. 어디서 좀 이름 들어봤을 거야. 이름을 들어봤을 거야. 우리 이런 거 들어봤잖아. 산술, 기하, 조합평균이다. 그래서 산술평균 잘 생각해봐. 산술평균 뭐랑 똑같아요? 등차 중앙과 같아요. A랑 B의 산술평균 2분의 A 플러스 B. 그걸 등차 중앙이라고 해. 기하평균 다음 시간에 배우지만 기하평균은 등비 중앙이야. 그러니까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평균의 관계가 엄밀히 말하면 등차 중앙은 항상 등비 중앙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 산술기하 조합평균. 그럼 조합평균은 뭐냐? 조화 중앙인 거야. 그래서 산술은 기하보다 크거나 같고 기하는 조화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 조합평균인데 조합평균은 교육과정이 아니거든. 마찬가지로 지금 잠깐 언급하는 조화 수열은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화 수열이라는 용어는 몰라도 괜찮은데 근데 참 치사한 게 내신에는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용어만 빼고 나와요. 그러니까 조화 수열이라는 용어만 빼고 나와. 그래서 조화 수열이라는 게 이따까지 알아주면 돼.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조화 수열이란 그냥 역수가 등차 수열인 거야. 그냥 이게 조화 수열이야. 역수. 그러니까 역수들을 나열했더니, 그 수열은 수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 값들의 역수들을 막 나열했더니 역수가 등차 수열이면 그놈은 조화 수열인 거야. 됐어요? 그냥 조화 수열은 역수가 등차 수열이다. 여기까지만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11번 이론에 막 나와 있는데 그거 안 읽어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 단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역수가 등차 수열이면 조화 수열이야. 이 하나만 기억하세요. 역수가 등차 수열이면 조화 수열이다. 이 정도만 써주면 되고요. 자, 관련되는 문제 한번 볼게요. 12-5번인데 자, 첫 번째 수가 다음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12, 6, 4, 3, 땡땡땡. 자,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 자, 이게 규칙이 어떻게 돼서 n번장과 10번장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엄밀히 말하면 조화수열이겠죠. 지금 우리 조화수열 하고 있으니까. 조화수열 뭐라고요? 역수가 등차 수열이라고요. 실제로 역수를 구해볼까요? 자, 이거의 각각의 역수를 구해보는 거야. 각각의 역수를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12분의 1이죠. 이거는 6분의 1이야. 6분의 1은 12분의 2예요. 그렇죠? 4분의 1은 12분의 3이야. 역수 3분의 1. 3분의 1은 12분의 4야. 규칙 보이잖아. 12분의 1, 2, 3, 4. 그러니까 n번째 놈의 역수는 12분의 n인 거고, 실제 우리가 구하는 일반항은 이거의 n번째 수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n번장은 다시 얘를 또 역수 씌우면 되는 거겠죠? n분의 12가 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n이 3일 때가 3분의 10이 4인 거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10번장은 10분의 12, 5번장은 10분의 12, 5분의 6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까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죠? 중요한 거는 역수 씌우면 된다는데, 그럼 눈에 보이긴 하지만 12, 6, 4, 3 이렇게 나왔는데 역수를 씌울 생각은 어떻게 할까? 사실 이게 관건인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은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등차 수열은 차가 똑같은 수열이에요. 12, 6, 4, 3, 2 차가 똑같나? 아니죠. 등비 수열은 등비, 비가 똑같은 수열이야. 비가 똑같다는 얘기는 계속 일정한 값을 곱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2분의 1 곱한 게 이거야. 근데 여기다가 2분의 1 곱한 게 3가?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역수를 씌워보는 거야. 혹시나. 그냥 그렇게 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어차피 교육 과정은 아니니까 설렁설렁 풀어도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알기는 알아두는 건 좋아. 모험식으로. 선생님이 존경하는 인물이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는데 뭐 최근에 살아계신 최근은 아니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 살아계신 분 중에는 워렌 버핏을 존경해요. 그분 좀 나이가 좀 드셨죠. 그리고 이제 그분 친구가 좀 더 나이를 먹었는데 찰스 민그라고 좀 더 나이가 드신 분이 있어. 얼마 전에 또 매스컴에서 뭐라고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 나이까지 다 정정하십니다. 뭐 지금이야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이게 오래 장수하는 거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유명한 그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은 다 단명했잖아. 다 단명했단 말이야. 뭐 모차르트, 뭐 베이토벤 다 단명했잖아. 심지어 예수님도 단명했고, 그치? 다 단명했단 말이에요. 다 단명했어. 칭기즈카도 단명하고, 또 누가 있지? 뭐 거의 대다수가 다 세종대왕님도 오래 못 사셨어, 그치? 다 단명했단 말이야.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오랫동안 사신 분이 계십니다. 가우스. 천재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살았어. 그래서 나에게 희망을 줬거든. 나에게 어릴 때. 난 되게 걱정이 많았어. 나 천재인데. 나 어릴 때 내가 천재라고 생각했거든. 너희도 그랬을 거 아니야. 스스로 엄마가 너희들 천재라고 다 알고 있잖아.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너희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다 우리 애는 천재인데 하면서 영재 교육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 다 하셨단 말이에요. 카오스가 걔 천재인데 나도 천재고 난 되게 고민이 많았어. 나 단명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희망을 준 인물이에요.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가우스라는 분이 10살 때 이랬거든. 10살 때 그때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애들이 빠글빠글하잖아. 그러니까 학교에 애들이 빠글빠글하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거야. 시끄러워서 선생님이 화가 났어. 이 자식들, 너네 1부터 100까지 더한 애들만 떠들어라 라고 한 거야. 화가 나가지고 1부터 100까지를 다 더한 애들만 떠들어라 라고 했더니 애들이 이제 조용한 거야. 열심히 1부터 100까지 쭉 더하고 있었는데 가우스가 10살 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막 떠들기 시작하더래. 선생님이 같이. 이 자식 왜 떠들어? 딱 봤더니 벌써 합을 구했다는 거야. 1부터 100까지. 왜? 가우스는 나랑 비슷한 천재였으니까. 어떻게 그 합을 구했을까? 우린 이미 알고 있어. 왜? 배웠으니까 우리는. 근데 걔는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합을 구한 거예요. 그런 거야. 1부터 100까지를 다 더한 거라고. 100까지를. 어떤 식으로 더한 거야? 이 숫자를 거꾸로 나열한 거죠. 거꾸로. 이렇게 100, 99, 98.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한 번만 더 나열했더니만 이 값의 합은 101이네. 합이 101이네. 합이 101이네. 더한 값은 101인데 그런 게 총 100번이 있다. 근데 똑같은 거를 2번 더했으니까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5050이다. 남들은 1부터 100까지를 쭉 더하고 있을 때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린 여기에서 등차 수열의 합을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는 얘는 등차 수열은 맞는데
좀 더 일반화를 시켜보자. 즉, 첫 번째 숫자잖아요. 첫 번째 숫자니까 A, 1 또는 A. 두 번째 숫자니까 공차가 T다, A 더하기 T. 세 번째 숫자 A 더하기 ED 등차 수열로 본다면, 그러면 마지막 숫자는 그냥 n번째이긴 하지만 그냥 last니까 L이라고 쓸게. last. 그럼 이거 바로 전에 있는 것은 L-T겠죠. 얘를 이제 어떻게 하자? 거꾸로 나열해보자. 거꾸로. 그럼 거꾸로 쭉 나열해버리면 이거 L이고 얘는 L-T가 되고요. 맞죠? L-ED가 되고 땡땡땡땡.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D가 되고 A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N개거든요. N개. N개야. 그러면 그 N개의 합을 sum, S-U-M. 그래서 대문자 S라고 할게요. 그럼 N개 합이니까 걔를 SN이라고 할게. SN. 그러면 이 N개 합은 이걸 더한 결과가 A 더하기 L이란 말이에요. 아, 얘도 A 더하기 L이죠. 이것도 A 더하기 L이죠. 그럼 얘랑 똑같은 생각으로 이거는 싹 더한 N항까지의 합은 A 더하기 L을 N개를 더한 다음에 똑같은 걸 두 번 더했으니까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뭐다? 등차 수열의 N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야. 물론 요 L은 N번장이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 L 마지막 항은 A 플러스 N-1 D죠. 그죠? N항까지니까 N번째 항. 그러면 L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주면 그럼 주어진 이 식은 이렇게 쓸 수도 있네. 2분의 이거 먼저 써줄게. N 곱하기 L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주면 걔랑 A를 더하면 2A 더하기 N-1D라고도 쓸 수 있어. 자,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 합이라고 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다시 한번 얘를 뜯어서 생각을 해볼게. 뜯어서. 자, 합을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SN, 뭐죠? N항까지의 합이죠. 그럼 N항까지 합이라는 것은 이거야. 2분의 N, A 플러스 L. 2분의 N, A 플러스 L. 걔를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쵸? 2분의 순서 바꿔서 A 플러스 L 곱하기 N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나는 20보다는 20을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더 직관적이야. 2분의 A 플러스 L은 무엇을 의미할까? A는 첫 수죠? L은 마지막 숫자죠? 그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다는 것은 그거의 가운데 값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운데 값? 초딩들은 뭐라고 불러요? 평균이라고 부르죠. 평균이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L 평균 그거랑 N 개수 평균과 개수를 곱하면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온다. 이 얘기라고. 평균 곱하기 개수가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두 번째 요거 2분의 N 2A 더하기 N-1D. 자, 이 식은 얘를 나열해주면 함수적 관점에서 보면 N에 대한 2차식 나와요. 최고참 개수는 뭐가 돼? 2분의 D 곱하기 N제곱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2분의 D N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인데 잘 보면 N 곱하기 어떤 식이니까 상수항은 없다. 또 상수항 없죠. N 곱하기 어떤 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상수항이 없다. 상수항 없다.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되는 그 놈은 등차수의 합이야. 그런데 함수적 관점에서 등차수 합을 바라보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기본 정석에서는
여기까지는 가진 않을게.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제 우리가 막 너무 수열이 어렵다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얘는 실력 정석하면서 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할게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직관적인 상황에서 바라보자고. 그래서 등차 수열 합이란 평균 곱하기 개수야. 물론 걔는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떨 때 이 식을 쓰고 어떨 때 이 식을 쓰면 될까? 일반적으로 첫 항과 끝 항을 알면 이 식을 쓰면 돼요. 그런데 꼭 첫 항과 끝 항을 알 때는 아니야. 그냥 가운데 항을 알 수 있으면 돼.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값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위에 걸 쓰는 거야. 수열 문제를 풀 때 값들이 쭉 나열될 수 있어. 근데 합을 구하래. 그럼 무조건 평균 곱하기 개수를 쓰세요. 자, 이거 언제 쓴다? 값이 나열되어 있을 때. 자, 나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을 구할 때는 등차 수열 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예요. 그런데 값이 나열되어 있지 않아. 그냥 첫째 항은 알고 있고 공차 알고 있어. 끝항은 잘 몰라. 물론 구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럴 때는 이 식에 대입해주면 돼. 2분의 n 2a 더하기 n-1t. 공식 유도하지 않습니다. 문제 풀 때 우리 가우스가 아니잖아요. 유도하지 마세요. 지금이야 알지만 우리는 머릿속 유도한 게 아니라 배웠던 거를 기억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천재는 아니란 말이야. 물론 이제 우리 10살이 아니니까 걔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유도하면 안 돼요. 그냥 외우는 거야. 하지만 어떨 때 어떤 식을 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라고. 다시 등차수열 합은 두 가지 공식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값들이 나열되어 있다면 그 합은 평균과 개수의 곱이다. 값이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합은 2분의 n 2a 더하기 n-1t다. 그냥 공식과 직관적인 상황. 자, 두 가지를 둘 다 알고 인지하시면 돼요.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12-6번. 풀면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건데 처음에 4고요. 그 다음에 x1, x2, x3, 땡땡땡땡, xn 그리고 34가 있대. 자, 이렇게 있대요. 우리 각각의 하나하나 컴마로 이루어진 것들을 항이라고 하고요.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보이는 건 두 번째 항인 거야. 그러면 34는 몇 번째 항일까? 이렇게 물어봤어. 34는 몇 번째 항일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얘는 첫 번째 보이는 놈이니까 이건 첫 번째 항인 거야. A1. 얘는 두 번째 보이는 놈이니까 두 번째 항인 거죠. 이것은 세 번째 항이고 얘는 네 번째 항인 거야. 그러면 xn은 x3이 네 번째 항이니까 xn은 그럼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결국에는 여기까지가 n개고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아무튼 이놈은 n 플러스 2번째 항인 거예요.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n번째 항은 아닌 거야. 그쵸? 그리고 이게 xn이라고 되어 있어서 얘가 n번째 항은 아닌 거야. 얘는 사실은 n 플러스 1번째 나열된 값이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인 거야. 즉 전체 이건 항의 개수가 몇 개다? n 더하기 2개인 거죠. 자, 구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 실수 많이 하더라고. 은근히 별거 아닌데 n 더하기 2개가 있는 거라고. n 더하기 2개가. 됐니? 자,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1번. 공차가 2가 된다면 n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1번.
공차가 2가 된다면 이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34는 n 더하기 2번째 항이잖아요. n 더하기 2번째 항이잖아. 그냥 수식으로 풀어볼까 한번. an 구하는 일반항 원래 식보다 a 더하기 n-1d야. 근데 거기서 그 n-1은 문자 그대로 n-1이 아니라 10번째 항은 a 더하기 9d 15번째 항은 a 더하기 14d. 그러니까 얘는 지금 n 더하기 2번째 항이잖아. 34가. 그러니까 수식으로 푼다면 34는 a 더하기 그 다음에 뭐야?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여기는 몇 d라고 써야 되는 거니? n 플러스 1d라고 써야 된다고. 맞죠?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거기다가 b를 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넘겨서 정리해버리면 그냥 n값 바로 튀어나오네요. 그죠? 14인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수식으로 푼 건데 헷갈리지 마세요. 자, n 플러스 2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n이 29일 때 공차랑 합을 구하래요. 2번 n이 29예요. 공차 구하는 거랑 뭐 지금 똑같이 하면 돼, 그쵸? 똑같이 식혀서 쓰면 되는데 합을 구하래. 그럼 그 합에다가 네모 쳐놓으세요. 합을 구하는 식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합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상황을 잘 봐봐. 이거는 어떤 상황이야? 값들이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럼 나열된 숫자들 합은 어떻게 풀라고요? 평균 곱하기 개수로 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합은 평균과 개수의 곱으로 풀 수 있는데 평균이라는 것은 뭐다? 정가운데 값이고 정가운데 값은 당연히 4랑 34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인 거야. 맞니? 그러니까 결국 n이 29라는 얘기는 어쨌든 평균은 두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19이 평균이네요. 따라서 평균 19 곱하기 개수는 몇 개다? n이 29면은 전체는 n 플러스 2개라고 했으니까 개수는 31개죠. 그럼 이게 종합인 거라고요. 유레카. 별로 감흥이 없죠? 자, 그러면 589가 나온다고요. 자, 값이 나열되어 있어. 값이 나열되어 있으면 괜히 막 공차 구해서 2분의 n 2a 더하기 n-1t 그거 쓰지 말고 값이 나열되어 있으면 무조건 평균 곱하기 개수로 합을 구합니다. 됐어요? 값이 나열되어 있으면 평균 곱하기 개수예요. 자, 세 번째. 주어진 수열의 총합이 209일 때 n의 값과 공차를 구하래요. 총합이 209래요. 똑같아요. 뭐야? 평균 19이잖아. 개수 몇 개야? n 더하기 2개잖아요. 이게 총합인 거죠. 평균 곱하기 개수. 근데 그게 이제는 얼마래요? 이제는 209가 되는 이꼴 209다. 그러면 그냥 바로 n값 구할 수 있잖아. n 구할 수 있겠죠? 뭐 당연히 n 구했으면 공차 구할 수 있겠지? 그럼 1번과 똑같은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아. 됐니? 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값이 나열된 상황이야. 값이 나열돼 있어. 총합 구하래. 무조건 평균 곱하기 개수인 거야. 자, 또 다른 식 뭐였습니까? 합구할 또 다른 식 2분의 n 2a 더하기 n-1t. 그것도 기억 꼭 하셔야 돼요. 두 가지씩 따로따로 용법이 있으니까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7번 문제로 가볼게요. 7번 문제.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특히 수열 같은 경우에 수열은 계산 단원이에요. 수열은 계산 단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머리 쓰는 단원이 사실 아니야. 물론 머리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열은 계산 단원이야. 얼마나 빠르게 계산하느냐,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계산하느냐에 대한 단원이 거고, 그래서 12-7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문제를 풀어라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한 10초 정도면 문제를 풀어내요. 그런데 그 비법은 알려주지 않을게요. 언제 할 거냐면 실력 정석할 때 할게요. 지금은 너무 비법,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편법에 의존하면은 기본기를 잊어버려. 우리가 처음부터 자전거를 탈 때 물론 두발 자전거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뭐 네 발 자전거 타다가 두 발로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그치? 또는 뭐 그 사이에 두 발 자전거 타기 위한 어떤 그 뭐 보조적인 페달도 없는 뭐 자전거도 있고 그렇더라고. 애들 타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과도기가 있지만 처음부터 네 발 자전거 타진 않잖아. 최소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타잖아.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기교적인 거를 배우는 건 좋진 않거든. 그래서 내 입이 좀 간질간질한데 이제 진짜 10초면 풀 수 있는데, 하지만 그 편법은 나중으로 미룰게요. 나중으로 나랑 같이 수원 실력하는 애들을 빠르게 푸는 거 배워요. 자, 아무튼 정직하게 그냥 가볼게. 정직하게 7번은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 우리는 그거를 S1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S10은 그러니까 SN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죠. SN이라고 하는 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땡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나타낸다고. 이게 SN이에요. N항까지 합. 그러면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은 A1부터 A10까지 합이고 S10인 건데, 그 S10이 100이래요. 100. 그리고 첫 항부터 20항까지 합. 그럼 S20이겠네. 그 S20은 400이란 얘기고, 우리는 30항까지 합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야. 이걸 물어본 거야. 자, 값이 나열되어 있나요? 아니죠? 첫 항과 끝 항을 알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평균 곱하기 개수로 구하는 문제는 아닌 거네. 맞죠? 자, 등차수와 합구하는 공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합구하는 공식 두 가지. 하나는 SN은 2분의 A 플러스 L 평균 곱하기 개수. 우리 얘를 그냥 평균 곱하기 개수라고 읽어주세요. 네, 2분의 A 플러스 L 곱하기 L. L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평균 곱하기 개수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다?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 자, 외우셔야 됩니다. 유도하지 마세요. L 대신에 A 더하기 N-1D 대입해서 유도하지 마시고 그냥 암기하는 거야. 암기하는 거야. 자, 두 개의 식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요 상황은 둘 중에 뭘 써야 된다? 아래 걸 써야 된다고. 그러면 아래 거를 써주면 S10이란 얘기는 2분의 N 10인 거죠. 2분의 10 곱하기 2A 더하기 N-1. N이 10이니까 N-1, 9, D. 이 얘기야. 2분의 10 곱하기 2A 더하기 9D가 100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2분의 N 20 곱하기 2A 더하기 N-1D가 400이다. 아, 그냥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두식 연립해주면 A 구할 수 있고 D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A랑 D 구했으면 마찬가지로 30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30 곱하기 2A 더하기 29D죠. A랑 D 연립해서 구해서 집어넣어주면 1번 정답 나와요. 그러면 한 2분 정도만 풀려나? 2분 정도만 풀죠. 그렇죠? 나는 10초 만에 푼다고. 왜? 선생님은 천재니까. 천재니까. 자, 나중에는 여러분도 다 천재로 만들어 줄게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약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정석적인 방법으로 갑시다.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지금은 좋아. 지금은 너무 편법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첫째 항이 3이고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의 3개가 n 플러스 1항부터 2n까지 합고 같을 때 공차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밑줄 한번 거볼까요?
두 번째 문제에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의 세배가 이렇게 쭉 그세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의 세배가 n 플러스 1항부터 2n항까지 합과 같다. 이렇게 밑줄 걸어보세요.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수식으로 한번 써보시죠. 수식으로 풀다 보면 언어적으로 표현된 말을 수식으로 고치는 거가 좀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 이 문제를 잘 표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거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A1부터 AN까지의 합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라고 한다고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있고 땡땡땡땡땡 N번째 항이 있고 그럼 그 다음 항은 AN 플러스 1이겠죠? 땡땡땡땡 2N번째 항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럼 그거의 3배가 그러니까 보다 3SL이 그 3배가 같대. 뭐라? N 플러스 1항부터 2N항까지 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뭘까? 얘는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야. 그럼 요건 뭐죠? 첫째 항부터 2N항까지 합이니까 SEN이죠. 거기에서 얘를 빼야지만, 즉 SN을 빼야지만 N 플러스 1항부터 2N항까지의 합이 나온다. 그러니까 밑줄 그은 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 세배가 N 플러스 1항부터 2N항까지 합과 같다. 이렇게씩 쓸 수 있는 거라고.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얘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언어적인 어떤 부분을 더 축약시키면 그냥 처음 N항의 합 이라고 말해요. 처음 N항의 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처음 N항의 합의 세배가 얘 뭐죠? 다음 N항의 합이죠. 이거 다음 N개잖아요. 다음 N항의 합. 그러니까 좀 더 성의 없는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처음 N항의 합의 세배가 다음 N항의 합이랑 같다. 애들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르더라고. 은근히 그렇게 실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적 표현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그냥 문제 풀어주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 A는 3인 거고 우리 마지막 항을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 넘겨주면은 얘는 4 곱하기 SN이잖아요. 아, 뭐다? 4 곱하기 SN 2분의 N 곱하기 2A 6이죠? 더하기 N-1 곱하기 D가 얘가 같더라. 뭐랑? SEN이랑 SEN이니까 2분의 2N 곱하기 2N 곱하기 2A 6 더하기 함수 빼기 1이에요. 2N-1 D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했을 때 우리 뭘 구하는 거야? D의 값이 얼마니? 이걸 묻는 거니까 이제 이거 그냥 계산해주면 D의 값 구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올 거야. D의 값 구할 수 있게끔 나올 거라고. 자,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문제 풀어주면 되니까 완성해서 접근해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갔어. 12에서 8번 지고 8번 첫째 항이 15고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8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 값들을 구하시고 이게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다시 한번 표현을 볼게요. 첫 번째 항이 15래요. 첫 번째 항이 15. 그러니까 A가 15다. 이거고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8이래요. 마지막 항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걔를 첫째 항부터
첫항부터 4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2분의 4 곱하기 2a 더하기 n 마이너스 1t 이렇게 써서 표현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4항에다가 동그라미 살짝 쳐놓고 4항에다가 동그라미를 살짝 쳐놓고 고작 4항 고작 겨우 에게 그 고작 4항은 큰항이 아니에요. 그죠? 4항은 큰항이 아닌데 굳이 수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거야. 인생 별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요? 첫 항부터 4항까지 하래요. 첫 항 15, 두 번째 항 15 더하기 d, 세 번째 항 15 더하기 2d, 네 번째 항 15 더하기 3d가 48이다. 이렇게 써도 별 상관은 없다. 그렇지 않겠냐? 그치? 이 정도 쓰는 거는 우리 힘들지 않다고 생각 없이 풀 수 있잖아. 수열 문제도 있잖아요. 이 고작과 관련된 문제가 되게 많아. 풀다 보면 굳이 걔를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쓰는 거야. 그냥 다 쓰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선생님 제자 중에서 수학을 겁나 못하는 애가 있는데 수열만 나오면 다 풀어. 수열만 나오면 그걸 싹 다 푸는 거야. 겁나게 수학을 못하는데 그래서 야, 쟤 도대체 뭔 일이냐고 봤더니 걔는 모든 문제를 다 나열하는 거였지. 막 20판까지 구하래. 20판까지 다 나열해 그냥. 공식 하나도 몰라. 근데 정답 다 맞춰. 시험지를 보면 시험지가 막 새까매. 어쨌든 맞추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어디까지를 고작으로 갈 거냐는 미묘한 문제인데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는 걸 좀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충분히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네 번째 정도.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무방하다. 이 정도는 고작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계산하면 60이죠? 15가 4개니까 그럼 60 더하기 6d가 48인 거니까 그러면 넘겨주면 6d가 마이너스 12가 d는 마이너스 2인 거네. 자, 다시 한번 일반항 an을 구하면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 1 대입할 때 15 더하기 17. 일반항 구했네요. 아직 뭐 하고 있는지 알죠? 자, 일반항까지 구해냈습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1번 일반항 구하라. 끝났네. 그쵸? 2번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열의 정의는 정의역이 자변수인 함수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최초의 자연수 n을 구하면 n이 뭐인 거겠니? 9가 되나요? n이 9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9번째 항이다. 9번째 항이다. 또는 그냥 이렇게 제9항이다. 이렇게 정답 써주면 돼요. 그죠? 쟤를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정답 보통 그렇게 쓰더라고. 9번째 항이다. 제9항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첫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 번째가 첫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거기다 네모 쳐볼래요? 그냥 문제 자체를 통째로 첫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에다가 네모 쳐도 돼요. 네모 쳐봐요. 이걸 풀기 위해서 그러면 합이니까 합을 구하면 될까? 그래서 그 구한 다음에 그 합의 최대값을 구할 거냐? 그건 아닌 거야. 왜 아닌 거냐면 한번 잘 생각해봐. 첫째 항이 지금 15인 거야. 공차가 마이너스 2인 거야. 그치? 이런 거죠. 첫째 날, 첫 번째 항이니까 첫째 날 엄마가 15만 원을 준 거야. 우리가 집에 있으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15만 원을 줬어. 이렇게. 야, 너 이거 가지고 한번 그래도 뭔가 좀 해라. 줬어. 이렇게 딱 돈을. 기분이 째지겠죠. 근데 다음날 웬일인지 엄마가 13만 원을 준 거야. 13만 원을. 공차가 마이너스거든.
그럼 그 다음날 또 뭐 하겠어요? 또 12만원 주는 거야. 기분 좋잖아요. 그쵸? 계속 9만원 준 거야.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속에서 살짝 웃음기가 도는 것 같은데 돈 주고 있다고. 그 다음날은 그러면 7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돈 주는 거죠. 3만원, 만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지? 이제 엄마가 돈이 털린 거지. 그럼 뭐해? 저 돈들을 뺏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1 등차 수열이거든. 공차가 마이너스거든. 마3 마이너스 5. 아, 이제 우리는 점점 암울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원금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멈춰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디서 멈춰야 돼, 사실은?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야, 여기서. 아, 뭔 말이니? 몇 탄까지 합을, 즉, 몇째 날까지 돈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승자가 된다는 얘기야?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마이너스를 뺏기는 거니까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 받는 게 우리가 돈을 받는 최대치가 된다고. 아, 뭔 말이다. 3번. 몇 달까지 하면 최대냐? 네모 쳤잖아. 뭐라고 쓰면 돼? 음수가 되기 직전이라고 쓰면 돼요.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9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음수라고 했으니까 8항까지 하면 최대인 거죠. 그렇죠? 자, SN 구하지 않습니다. 합 구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부정화 되는 거야. 합 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루전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 좀 약간 무식하게 푸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면 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은 음수가 되기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일반 항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합을 가지고 풀지는 말자고요. 4번. 첫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63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항까지 합이 63이냐. 고작 풀 수도 있어요. 실제 합구하는 공식이 대입해도 되고요. 63은 별로 이렇게 큰 숫자가 아니거든. 그냥 다 계속 더하는 거야. 언제까지? 63이 될 때까지. 그래도 괜찮아. 근데 있잖아. 우리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다. 홀수의 합. 홀수의 합. 원래 1, 3, 5를 더했어. 얼마죠? 9죠? 1, 3, 5하고 9죠? 1, 3, 5, 7, 9를 더했어요. 얼마죠? 25점. 1, 3, 5, 7, 9를 더하면 그럼 평균은 1, 3, 5, 5네 5. 등차 수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라고 했죠? 그럼 평균도 5고 개수도 5개니까 5의 제곱이네? 아, 1, 3, 5, 7, 9의 합은 5의 제곱이네요. 뭔 말이죠? 개수의 제곱이네요. 1, 3, 5의 합은 3의 제곱이잖아요. 홀수의 합은 개수의 제곱이야. 이거 알아두면 되게 편해. 홀수합은 개수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이거 다 홀수잖아요. 이거 다 홀수잖아. 아, 이만큼 싹 다 더하면 뭐란 얘기야? 전체 8개니까 이 합은 8의 제곱인 64인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64거든. 합이. 그러면 합이 63이 되는 것은 여기서 1을 더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더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랑 얘랑 더하면 상쇄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더해도 그대로 합은 63이겠죠. 그러니까 합이 63이 되는 것은 여기 7항까지이거나 아니면 8, 9항까지인 거다. 7항 또는 9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것은 홀수합이 개수의 제곱인 걸 알면은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야. 물론 이거 몰라도 그냥 합구하는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네, 나는 보통 이제 풀 때 선생님은 보통 수학 문제 풀 때 나는 계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계산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 이런 계산 문제들은 편법으로만 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편법을 다 공개하진 않았어. 아까도 몇 뛰어넘었지만 그래도 좀 활용도가 높은 편법들은 가끔씩은 말을 할게요. 홀수합은 개수 제곱이다. 이거 이용해서 풀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도형과 관련된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도형과 관련된 등차 수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얘기를 할 건데
수열의 정의를 다시 가볼게. 수열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수열은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n에 대한 1차식, 등차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네요. 1차 함수죠. 다시 말해서 1차 함수 문제가 나왔어. 등차 수열로 풀어도 상관이 없단 얘기네. 정의역이 자연수면. 그런가요? 자, 뭔 말이냐? 직선은 등차 수열이다. 1번 직선은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정의역만 자연수가 되면 직선은 등차 수열을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좌편평면이 있는데요. 이런 좌편평면에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는 거야. y는 fx라는 직선이 있어. 근데 알고 있기로 x에 1을 대입했더니 루트 3이 나왔대요. x에다가 10을 집어넣었더니 루트 7이 나왔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 f2 더하기 f4 더하기 f7 더하기 f9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걸 풀기 위해서 주점을 지나는 1,루트3과 10,루트7을 지나는 직선식을 세운 다음에 값 대입해서 더할 거냐. 가능하긴 하지만 우린 이걸 보고 등차 수열을 떠올리면 어떨까라는 거거든. 그런데 나열된 값들의 등차 수열 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1과 10의 평균은 5.5네요. 2랑 9의 평균도 5.5점, 4랑 7의 평균도 5.5점. 그러니까 이 합은 평균은 이 함수값의 평균을 말하는 거니까 평균은 2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7 이거고 개수는 4개잖아요. 얘가 이 함수의 합인 거야. 왜? 평균 곱하기 개수가 등차수열 합인 거고 직선은 정의역만 자연수는 등차수열인 거니까. 됐니? 그래서 이렇게 딱 보이면 그냥 평균 곱하기 개수 딱 때려버리면 통합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다리꼴은 등차수열이에요. 사다리꼴은 등차수열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런 사다리꼴이 있어. 이런 사다리꼴이 있는데 요렇게 잘랐어요. 근데 이 간격을 서로 각도로 서로 평행하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요 길이를 구했더니 그냥 A래. 뭔지 모르지만 A래. 요 길이를 구했더니 B래요. 이 길이가 X, Y, Z야. X, Y, Z. 그러면 X랑 Y랑 Z랑 더했네. X, Y, Z를 더했네. 얼마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 X, Y, Z는요 2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3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일단 사다리꼴이 있으면 이 간격만 같으면 이 길이 등차수열이거든. 이게 왜 등차수열이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잘랐어. 이렇게 세로로 쭉 잘라서 얘를 이렇게 눕히는 거야. 이렇게 눕혀. 그렇게 눕혀버리는 상황이 되면 얘가 하나의 X축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직선인 거잖아요. 눕혔으니까. 그럼 이건 등차수열이죠. 이 길이는 등차수열. n에 대한 1차식.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도 눕히면 등차수열이죠. 1차식. 1차식과 1차식을 더해봤자 1차식이잖아. 그럼 등차수열인 거네.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 등차수열이라고. 그러면 등차수열이니까 x, y, z의 합은 평균은 그냥 가운데 값이고, 또 가운데 값은 당연히 a랑 b랑 더해서 2로 나눈 게 다 가운데 값 아닌가? 그럼 개수는 3개잖아. 그러니까 x, y, z 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인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보통 사다리꼴이 있으면 보통 사다리꼴에서 우리는 막 요 y 길이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a, b의 좀 가운데 값이다. 이런 거를 중학교 때 달문을 이용할 때는 막 이렇게 사선 그어서
얘랑 평행이가 사선을 그어서 이 길이가 똑같고 얘랑 얘가 또 닮음 이용해서 삼각형 해서 구했단 말이야. 그랬던 기억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구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되게 편한데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잘라가지고 이거는 닮은 이거는 길이가 똑같은 평행사변형 이렇게 했었다고. 하지만 그냥 등차 수열이었던 거야 사실은. 사실은 등차 수열이었던 거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은 등차 수열이다. 삼각형 연수야 삼각형은 등차 수열이다. 그치? 삼각형 뭐야? 삼각형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볼게요. 잘라볼게. 간격이 똑같은 거야. 이렇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길을 그냥 A라고 놓고요. 그냥 길을 B, 길을 C, 길을 D라고 놓는다면 A, B, C, D가 등차 수열인 건 맞죠? 왜요? 이렇게 뚝 잘라버리면 사다리꼴이니까 A, B, C, D는 등차 수열인 건 맞지? 그치? 그러니까 A, B, C가 등차 수열이니까 A랑 D랑 더한 거는 B랑 C랑 더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 왜? 등차 수열이니까 첫 항과 끝 항을 더한 거랑 가운데 거 두 개 더한 거는 서로 같겠죠. 그쵸? 왜? 평균이 서로 같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되냐를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풀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또 다른 시야는 이 삼각형을 똑같은 삼각형을 하나 더 준비를 해요. 같은 삼각형을. 그러니까 이게 복제를 시키는 거지. 복제를 딱 시켜. 그 다음에 복제된 삼각형을 뒤집어. 이거 갖다 붙여.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보통 등차 수열 배우는 애들은 그런 사고를 좀 한다? 얘를 하나를 더 복사해서 뒤집어 그리고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뒤집어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랑 얘는 사실 합동인 거거든요.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A면 이 길이도 A고요. 이 길이가 B, 이 길이가 C, 이 길이가 D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B랑 C 더하기 A랑 이 D는 다 똑같은 거죠. 됐죠?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넓이를 한번 생각해. 넓이를.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넓이를 S라고 할게. S. 그러면 자 이거의 넓이는 뭘까요? 닮음이거든요. 길이 B가 1대 2. 그럼 넓이 B는 1대 4.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4S야. 근데 얘가 S니까 여기는 3S예요. 여기가. 그럼 그렇게 보면 똑같이 1대 3이니까 이거는 9S. 그럼 9S에서 얘랑 얘를 빼버리면 요 넓이는 5S. 여기는 7S가 돼. 삼각형을 조각 자르면 자른 조각들도 등차 수열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형은 등차 수열과 관련된 거야. 자, 도형과 관련된 수열은 일단 세 가지 있는 기본입니다. 직선, 사다리꼴, 삼각형. 그쵸? 이 세 개는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인 거야. 기본. 자, 우리 얘를 21번에다가 살짝 정리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살짝 벌써 다 적으셨나요? 자,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처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 할 때 그때 정리하면 또 괜찮고 정리해 주세요. 우리 핸드폰이 없잖아 지금. 그치? 보통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정리하면 돼요 라고 그 순간 다 카메라 다 들고 다 찍어요. 다 착착착 찍는데 우리 카메라 다 저기 있잖아. 카메라에 핸드폰 다 저기 있잖아 밖에. 그치? 이상하게 우리 엄마 핸드폰 안 갖고 다니더라고. 항상 밖에 보면 우리 엄마 텅 비어있어. 문제 한번 갈게요. 문제 12-9번입니다. 삼각형이네요. 뭐다? 등차 수열이다. 삼각형이니까. 상황 한번 볼까? 12-9번
좀 크게 그릴게요. 이러한 그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길이가 15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길이가 15인데 걔를 가지고 30등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등분. 예를 들어서 2등분을 하게 되면은 선을 몇 개만 그으는데 하나만 그으면 돼. 그치? 선을 하나 그어야지만 2등분이야. 그러면 30등분 하려면 선을 몇 개를 그어야 돼? 29개를 긋는 거야. 30개 긋는 게 아닌 거죠? 2등분이 선 하나잖아요. 3등분이 선 2개잖아요. 30등분이니까 29개의 선이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래서 총 29개의 선을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준 거야.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준 거라고. 그때 평행하게. 그래서 여기를 이름을 붙이기를 P1, 여기를 Q1 이렇게 그어서 P2, Q2 이렇게 그은 거죠. 그럼 마지막에는 P29, Q29가 있어야 돼. 29개의 선이 있어야지 30등분이니까. 자,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길이들의 총합을 구하고 싶은 거라고. 어차피 이 길이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귀찮으니까 A1, A2 이렇게 쓴다면 여기는 A29, A28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럼 이거의 총합을 구하시가 문제인 거죠. 자, 우리는 사고를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 첫 번째 사고는 이 삼각형을 복사해서 뒤집어서 갖다 놓고 싶지 않냐 라는 거야. 그러면 자, 그 정도는 마음의 눈으로 생각해봐요. 복사해서 뒤집어서 갖다 붙인 거야. 그쵸? 자, 그렇게 갖다 붙이면 결국에는 얘랑 얘 합이 뭐가 될까? 15가 되겠죠? 얘랑 얘랑 더해도 15가 되겠지? 저 뒤집어서 갖다 붙였으니까. 맞니?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등차수이니까 그 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인데 평균은 얘랑 얘의 정 가운데 값이에요. 그런데 얘랑 얘의 정 가운데 값은 결국에 이 15의 절반과도 같겠죠. 맞아요? 그냥 이거 두 개 더하면 그냥 얘랑 길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평균은 어쨌든 2분의 15예요. 평균은. 개수는 몇 개야? 29개죠? 그럼 이게 결국 총합인 거네요. 2분의 435. 한 줄에 그냥 끝난다고. 한 줄에. 유레카죠, 유레카. 이제 끝났네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등차설의 합. 등차설의 합. 마지막 주제. 등차설의 합. 첫 번장을 A1 첫 번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 그러니까 첫 번장부터 첫 번장까지 합은 S1이죠? 그럼 S1은 A1과 똑같은 거야. S2는 첫 번장에서 두 번장까지 합이니까 A1 더하기 A2네요. S3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인 거고요. S4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땡땡땡땡 그러면 SN 더하기 1이라고 할까? 얘는 SN 그래. SN이라고 할게. 그럼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 거야. 그치? 그치? 자, 여기서 여기를 뺐다라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여기를 뺐어요. 그러면 S2에서 S1을 뺀 건데 그러면 당연히 A1 지워지고 A2가 남네. 여기서 여기를 빼봐. 그러면 S3에서 S2를 뺐단 얘기고 빼면은 뿅뿅뿅뿅 지워지니까 A3만 남네요. 마찬가지로 S4에서 S3을 빼버리면 A4만 남겠네요. 그쵸? SN에서 SN-1을 빼주면 뭐가 남는 거야? AN이 남는 거라고. AN이 남는 거라고.
자, 생각을 해봐. Sn은 첫 번째부터 N까지를 쭉 나열한 거예요. Sn 플러스 2는 첫 번째부터 N 플러스 1랑 이거로 전까지를 나열한 거야. 그럼 빼버리면 싹 다 지워지고 마지막 그 한 놈 AN만 남는 거라고. 그럼 이게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야.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요. 그런데 다시 수열의 정의. 수열은 정의역이 뭐 이함수다? 정의역이 뭐다? 자연수인 함수다.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거든요. 정의역이 자연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n 대신에 4를 대입하면 돼야돼? 돼. 4를 대입하면 된다고. 왜? 4가 자연수니까. 그러면 S4 빼기 S3은 A4. 그게 이거잖아. n 대신에 2를 대입해도 돼. S2-S1은 A2. 그게 이거거든. 그런데 이거 위에 더식이 없잖아. 무슨 말이냐? 이거 n 대신에 1 대입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요?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봐. S1 빼기 S0인데 0은 자연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n에다가 1 대입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왜?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가 돼야 돼. 즉 여기는 이놈들은 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은 진리인데 진리를 맞는데 어떤 진리야?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진리의 식인 거야. n은 2 이상인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n이 1일 때는 S1이네요. S1은 뭐랑 같죠? S1은 그냥 원래 A1이잖아요. 그러니까 S1은 A1이다 라고 써주면 여기까지를 써버리면 이게 SN과 AN의 관계입니다. 이게 SN과 AN의 관계예요.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이게 SN과 AN의 관계예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2-10번인데요. 12-10번. (1번) 자, SN이 n제곱 더하기 2n이래요. SN이 n제곱 더하기 2n이에요.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 거야. AN을 구하래. AN을.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AN은 거꾸로 쓰자. AN은 SN에서 SN-1을 빼면 된다. 그치? AN 구하라고 있으면 AN과 SN의 관계를 이용하겠다는 얘기고, 관계 AN은 SN에서 SN-1을 빼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생각해봐. SN, N까지야. SN-1, N-1까지야. 빼버리면은 AN만 남는다고. 그치? 자, 이건데, 그럼 직접 집어넣는 거죠. SN은, 이거야, 그냥 N제곱 더하기 2N이야. Sn-1은 n 대신에 n-1을 대입한 거니까 n-1제곱 더하기 2n-1이에요. 맞죠? 그럼 빼버리면 전기에서 뿅뿅뿅뿅 지워질 거 아니야? 그 남는 게 뭐가 된 거야? 2n 더하기 1 된다고. 남는 게. 선생님 외웠나요? 나 외웠나? 아니야. 나는 뭐라고요? 천재라고요. 외우지 않았어요. 선생님 여기서 일반항 뭐라고 하잖아. 나 역시 이거 3초면 계산해. 사실은 그래요. 자, 이것도 비법은 나중에 알려줄게요. 실력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사실 요거는 3초 만에 정답을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아직은 그냥 이렇게 할게. 자, 아무튼 AN 우리 어쩔 수 없어. 그냥 정리하는 거야. 이게 나온다고. 근데 여기 뭐라고 써야 돼? N은 2 이상이다라고 써야 돼.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A1은 항상 S1이야. 그러니까 A1은 S1, 1 대입한 거 3인 거야. 여기다 1 대입하면 안 돼요. A1 구하기 전에 1 대입하면 게 아니라 S1은
A1은 S1이니까 A1은 여기다가 1 대입한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랑 얘랑 값이 없더니 값이 같잖아. 값이 같은데 굳이 따로따로 쓸 필요는 없지. 그쵸? 그러니까 A에는 2n 더하기 1인 건데 n은 몇부터다? 1부터 성립하는 거다 라고 정답 써주면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되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이런 식으로. 자, 뭐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냥 정석적인 것만 지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거의 상황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S에는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이래요. 두 번째는 내가 3을 더 더할게요. 자, 똑같이 구해볼게. 자, A에는 SN에서 SN-1 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빼보자고. 그러면 뺐다고 생각할게요. 빼보면 역시 똑같이 2N 더하기 1 나와요. N은 2 이상. 빼보기 나와. A1은 뭐 나와? A1은 얼마라고요? 연한 대입하면 안 된다고요. A1은 무조건 S1인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야 돼. 그러면 A1은 6이네요. 이렇게 했더니 얘는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랑 얘랑 결과가 다르잖아. 그럼 정답은 그냥 이게 정답인 거야. 뭐 한 번 더 정답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A는 2n 더하기 2다. N은 2 이상이다. 그리고 A1은 6이다. 똑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써주면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이게 SN과 AN의 관계야. 우리는 주어진 그 식, 바로 이거라고요. 이거. 됐죠? AN은 SN 빼기 SN-1인데 N은 2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항상 A1은 S1인데 실제 마지막 정답을 구한 후에 1 대입한 결과가 같다면 두 개를 통합해서 지원에 하나의 식으로 쓰면 된다. 하지만 그 결과가 상이하다면 그냥 이 자체로 정답을 써야 되더라. AN, SN 관계.